KTN 60인 인권 외교 사결론 재현 미중 벽돌로 세계적 위기감 인권 사업용 자금 조달이 최우선 과제 채템 하우스 2023년 4월 19일 데이비드 그리피스즈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결론 및 권장 사항 고도로 양극화된 다자간 시스템에서 인권 이익을 보존하거나 심지어는 발전을 위한 힘으로 외교를 재활성화하려는 국가는 목표의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리더십을 지원해야 한다. 인권 프레임워크와 다자간 시스템이 작동하는 한 인권 외교 분야는 존재할 것이고 지저분한 상태로 남을 것이다. 인권 외교는 규범과 국제법을 계속 개발하고 준수 및 비퇴보를 장려하거나 장려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국가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책임을 지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권 외교의 대부분의 작업은 공간을 열어두고 진보를 보호하며 그 과정에서 갈등을 협상하는 것이다. 현재 인권은 다자간 체제에 깊숙이 박혀 있지만 지속적인 주요 권력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상황은 취약점뿐 아니라 기회도 만든다. 세계는 심각하고 복잡하며 상호 강화되는 도전과 씨름하고 있다. 기후 변화와 환경 악화, 심화되는 글로벌 불평등과 거시 경제적 압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심화는 모두 세계를 위험한 순간에 몰아넣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되면서 인권 문제에 대한 시위 운동이 여러 곳에서 다시 등장했다. 인권 분야를 포함하여 원칙에 입각한 리더십과 신중한 외교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장은 세계의 인권 상태보다 혁신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외교의 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주로 다자간 인권 시스템에 관여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일련의 제안을 제시한다. 중국의 체계적 도전은 경제 발전과 불평등 해결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전략으로 충족되어야 중국이 인권 제도의 규범과 제도에 제기하는 도전에 관심이 있는 국가는 중국의 국내 기록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과 반발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맹 네트워크 내 국가에 대한 제안을 함으로써 대응해야 한다. 이 접근 방식은 중국이 국가 주권 및 불간섭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권을 강조하며 민주주의 없이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책임과 제한된 존중으로 경제적 성공을 통해 많은 남반구 국가에 특히 중국이 설득력 있는 호소를 한다는 인식에 고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 다른 부유하거나 영향력 있는 국가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가 다자간 시스템을 통해 제기하려는 광범위한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대응함으로써 중국의 매력에 필적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관련된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편협한 초점은 불충분하다. 대신 기후와 환경, 식민주의와 불평등의 유산, 인권과 SDG를 가로지르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 등 미래를 위한 더 광범위한 인권 의제를 널리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 글로벌 북반구 국가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인권 담론에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포괄하고 경제 발전의 근본적인 필요성을 인정하는 더 넓은 담론으로 전환해야 한다. 금융, 투자, 개발 지원, 기후, 금융 및 부채 탕감의 조합으로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는 것은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UPR과 같은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민간, 외교와 공개 성명 모두에 알려야 한다. UN 인권 시스템 내에서 글로벌 노스 국가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초점을 맞춘 요구에 대한 정치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부유한 국가는 또한 IMF 및 기타 국제 금융기관이 인권 이행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고 특히 가난한 국가가 경제적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늘릴 수 있는 경우 관련 논의에 참여하도록 옹호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이러한 영역에서 자신의 역사적 책임에 직면해야 하는 글로벌 북반구 국가에 대한 정치적 위험을 수반한다. 그러나 해당 국가가 인권 및 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 개발과 더 높은 생활 수준, 궁극적으로 더 공평한 국제 질서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이는 필수적이다. 양극화는 다양한 연합을 구축하고 지원하여 대응을 주요 권력 라이벌이 상대방을 배제하기 위해 자신의 좁은 버전의 인권을 옹호하는 상황에서 불가분의 위험으로서의 인권 개념은 상실된다. 인권의 본질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간의 상호 관계에 있다. 민주주의 대개발에 대한 인권을 축소하는 것은 그 관점을 잃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양극화의 불가피성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증가하는 양극화를 협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거의 없지만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인권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나타낸다. 그렇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려면 여러 나라에서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글로벌 노스 국가는 가능한 경우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하여 소규모 국가가 주도하는 다자간 이니셔티브를 지원함으로써 그러한 영향을 달성할 수 있다. MDC는 인권 시스템 내에서 혼자 불평등 의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남겨질 수 없다. 다양한 연합은 현재 양극화를 통해 잠재적인 방법을 제공하지만 이를 확보하려면 국가가 안전한 영토로 후퇴하는 대신 대담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서로 다른 측면에 있는 국가는 새로운 개념이나 제안을 발전시키고 공통 입장을 구축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가지고 서로의 우려사항에 참여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프레임과 이정표를 넘어서 봐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는 유엔의 공식 프로세스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는 토론을 위해 더 신중한 포럼을 사용해야 할 수 있다. 특히 경제 발전의 통로로서의 인권에 대한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 또한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의 정교화와 같은 주요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는 관련 규범적 혁신에 더 성실하게 참여할 필요가 있다. 국가들은 실패를 인정하고 일관성을 개발하며 제도를 유지해야 외교는 국가가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거의 제공하지 않지만 중요한 자기 성찰은 성공적인 인권 시스템의 건강한 기능의 일부여야 한다. 그러나 자기 확대적 내러티브와 칭찬의 말을 기꺼이 할 국가 대표단으로 UPR을 범람시키는 중국의 습관은 그 시스템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국가는 과거의 남용과 실패에 대해 평정심을 가지고 직면할 책임을 지고 다른 나라가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 싶은지에 대한 모범을 보여야 한다. 또한 인권이 교차하는 많은 정책 영역에 대한 일관된 접근 방식은 개별 국가의 외교 정책의 인권 의제가 국내 정책 및 반행과 일치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위선에 대한 비난의 근거에 맞서기 위한 공동의 노력은 북반구 국가를 다른 사람의 인권 요구를 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위치에 놓고 그렇게 하는데 더 많은 도구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과거 식민주의와 현재의 불평등 및 기후 변화와의 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다 공개적인 토론을 위한 단계로서 상징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책임에 대한 저항과 제도적 선택성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인권 기반 비판을 시도하는 국가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미국이 ISIS 또는 로마 규정을 비준하지 못하고 과거 군사 개입의 맥락에서 저지른 남용에 대한 책임에 대한 저항은 이에 대한 놀라운 예이며 미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자간 인권 시스템에서 신뢰를 유지하고자 하는 국가는 또한 그들이 속한 국제기관을 위해 사례를 만드는데 국내 투자해야 합니다. 특정 인권 메커니즘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영국과 같은 정부는 인권 외교의 행위자로서
국가의 신뢰성을 약화시킨다. 다른 나라는 이러한 정부의 일을 상기시켜야 한다. 일방적 제재, 제도의 기준을 강화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제재, 체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의 정교화를 추진하기 위해 제재를 받는 국가에게만 남겨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제재를 가하는 국가는 제재 지정이 강력하고 투명한 프로세스에 의해 알려지고 합법성 및 적법 절차에 대한 질문에 실질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제재 해제 기준이 정확하게 명시되고 인권법 및 규범에 기반하도록 해야 한다. 일방적 제재에 대한 다자간 인권 기반 논의는 주로 제재 국가와 동맹국이 제재 발행 국가에 반발하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현재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국제적 절차는 없다. 이러한 양극화된 맥락에서 정당한 비판은 상실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마그니츠키 법안이 있는 국가는 일방적인 제재로 제기된 인권 문제에 대해 집단적 기준을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포럼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 대량, 잔악, 범죄 예방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R2P 교리와 휴먼 라이츠 프론트 의제가 허물어지는 동안 인권에 기반을 둔 분쟁 예방 및 민간 보호의 재생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히 시급하다. 이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에티오피아 및 미얀마의 내전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알 수 있어야 한다. 언스시 유엔 안보의 사회 교착 상태의 맥락에서 UNGA, 유엔 총회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에 관한 국제협약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이니셔티브는 대량 잔악 범죄에 대한 규범적 틀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보다 광범위하게는 2018년에 파블로 디크리프와 아다마 기행이 제안한 잔악행위 예방에 기여할 광범위한 조치를 포괄하는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요구했다. 그들의 제안은 분쟁 취약성에 대한 유엔 시스템의 전체적인 국가 수준 분석을 포함하여 휴먼 라이츠 프론트의 특정 요소를 되살렸다. 인권을 포괄하는 프레임워크 접근 방식의 이 개념은 유엔 사무총장이 옹호하고 의지가 있는 국가가 추진해야 한다. 예방 안건은 책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전쟁의 맥락에서 책임을 전달하기 위한 여러 병렬 조사 메커니즘은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시스템의 미래 신뢰성에 매우 중요하며 많은 국가 간의 지속적인 정치적 의지와 협력이 필요하다. 유엔 인권 시스템을 위한 더 나은 자금 조달 솔루션을 찾아야 유엔의 다른 부분에 비해 유엔 인권 시스템에 대한 자원 부족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 불변의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처럼 보이는 해북은 문제이다. 핵심 업무 자금 조달을 위한 자발적 기부금에 대한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점점 더 위태로운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단기적으로 변화에 대한 전망은 멀어 보이지만 국가는 이 의제를 옹호하고 우크를 무한정 자신의 목과 싸우도록 내버려 두기보다는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자금 조달 솔루션을 모색해야 한다. 시민 사회의 중요한 역할은 유지돼야 국가 측의 시민사회와의 열린 참여는 이전에 각 제안을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높일 것이며 따라서 향후 더 효과적인 인권 외교에 대한 전망을 높일 것이다. 시민사회 조직은 모니터링 및 보고에서 서비스 제공 및 정책 혁신에 이르기까지 인권 활동의 전체 스펙트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자간 기관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보복의 경우 의지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들의 역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 사무총장은 인권과 관련된 시민사회 조직과 구조화된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시민사회 대표에 대한 위협이나 공격을 지속적이고 공개적으로 비난하여 인권 외교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약어, abbreviations. 데이비드 그리피스. 데이비드 그리피스즈는 채텀 하우스 국제법 프로그램 준회원입니다. 저자 소개. 데이비드 그리피스즈는 채텀 하우스의 국제법 프로그램 부교수이자 인권 전략 컨설턴트입니다. 그는 또한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관한 오스의 전문가 패널의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데이비드는 국제 엠네스티에서 사무총장실 이사로 근무했으며 그 전에는 조직의 아시아 부국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종교의 자유와 소수자 권리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옹호에서 인권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니버시티 오브 옥스포드와 소주 유니버시티 오브 런던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내TV의 싱크탱크 뉴스입니다. 세계 두뇌 집단의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영상 편집 프로 시스템 영어 초역 구글 번역 요약 정리 PTN 박종귀 박사 제안 사항이 있는 분은 센헤이트부 gmail.com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